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학자 김상윤입니다. 네, 교수님, 최근에 딥페이크 범죄 뉴스가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그렇죠. 요즘 음란물에 전혀 관련도 없는 여성이 얼굴을 합성당해가지고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만들어지는 이런 사건 사고가 주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주변 인물의 얼굴을 이용해가지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도 드러나기도 했고요. SNS에 피해 학교 명단이 좀 돌아다니던데 해당 학교 학생들은 너무 충격이겠는데요? 그렇죠. 경기도 한 학교에서는요, 현재 텔레그램에 이 학교 학생들의 얼굴이 도용된 딥페이크 사진, 영상 등이 막 여기저기 난무한다라고 해서 학교 차원에서 이것을 다 내리라, 문을 다 닫으라라고 실제로 지금 급하게 공지를 하기도 한 상태고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이거 딥페이크 기술이 정확히 뭔가요? 딥페이크라고 하면 딥페이크 이 두 단어의 합성어죠. 딥이라고 하면 딥러닝 할 때 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공지능 분야 얘기할 때 딥러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 학습하는 방식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뭘 만드느냐? 페이크를 만드는 페이크. 이런 것들이 딥페이크인데 이것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것을 학습하고 뭔가 창작물을 만들고 이것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고 긍정적인 활용 방향도 있지만은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즉 범죄에 이용되는 기술의 잘못된 오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반인들도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동영상을 만드는 솔루션들이 딥페이크 영상 창작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고, 사실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 줄 알면은 금방금방 클릭 몇 번만 해도 내가 갖고 있는 특정 사진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공하거나 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손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그 범인을 잡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명의로 된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이 글을 올린다라는 것이 로그인 기록이라든지 계정으로 관리가 되지만,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피해서 업로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배포했는지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찾아내기도 어렵고 법적 제도적 근거도 아직까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그런 법적, 제도적 규제가 없었던 건가요? 기술 발전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 범죄가 새로운 신종 범죄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지난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 이 딥페이크 정치인 영상이 막 이제 세상에 막 유포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난 이제 미국 그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이 딥페이크로 악용돼서 이것이 이제 실제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것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배포했느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트럼프라는 정치인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나중에 누가 만들었고 누가 배포했는지 밝혀져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확산되는 이 과정에서 얻는 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나중에 이걸 보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또 다른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을 때 이게 딥페이크 영상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또 분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이거를 경찰에 그 영상을 갖다 준다 해도 경찰이 이게 딥페이크 영상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사실 그게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보안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기술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기술을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나쁜 기술도 먼저 치고 나와요. 이걸 보완하고 방어하고 검증하는 기술은 뒤늦게 따라옵니다. 지금 딥페이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가짜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툴이 없다. 그런 정도의 완성도를 기술적으로 갖춰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거예요. 서방의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막
실제 팩트인 것처럼 보도를 한 적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이렇게 심각하고 그게 세상에 이렇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기술 자체를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 기술 자체가 나쁜 기술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딥페이크는 그냥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요, 영상 가공 기술이에요. 이것이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영상을 가공하고 처리하는 요 영역 자체가 상당히 완성도가 올라 정교해진 거죠. 결국 본질은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닌데 이걸 부른 이름을 부정적으로 붙여버려가지고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건 나쁜 기술이야, 이거는 발전시키면 안 돼, 이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딥페이크라는 영상 처리, 영상 인식, 영상 가공 이런 기술들이 계속 침체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떤 영역만 살아남느냐? 이걸 악용하는 영역. 결국은 기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올리고 그쪽으로 투자를 해주고 그쪽으로 법과 제도를 아주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 기술 자체를 맹목적으로 나쁘게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쁜 기술은 없다! 그렇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단가요, 원래? 네. 네, 세상에 나쁜 기술은 없다. 그게 맞겠네요. 새나 기. 그쵸. 새나 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딥페이크 탐지 기술? 이게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탐지 기술이 현재까지는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해야 좀 잘 발전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딥페이크 탐지 기술도 발전은 하고 있어요. 발전은 하고 있는데 딥페이크를 만드는, 조작하고 가공하는 기술보다 더디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떤 사례를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 이제 과거에 인터넷 컴퓨터 처음 쓰셨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가지고 내 프로그램이 해킹당하거나 혹은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이런 경험들도 그 당시도 있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백신 산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 딥페이크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투자가 주로 영상을 조작하고 가공하는 쪽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니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탐지하는 기술들도 발전을 하고 있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탐지 기술들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돌아다닐 때 이것에 이 콘텐츠에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태그처럼 달고 다니게 하는 기술. 인텔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캐처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바이오 데이터와 딥러닝을 접목한 겁니다. 우리 얼굴에 미세하게 여기 보면은 이 혈관이 보여요. 또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 이런 것들이 음량이 다르거든요. 이것들을 영상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영상이 진짜 영상인지 아니면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인지, 그래픽 처리가 그것까지도 가능한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페이크를 탐지하는 페이크 캐처라는 기술을 특허를 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런 도전들을 하고 있다. 결국은 딥페이크가 치고 나가는 세상에 이걸 방어하는 기술도 따라 올라와서 이게 정말 밸런스를 찾아가는 시기가 언젠가 올 건데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더 발전하기 전에 이 사회는 어쨌든 뭔가 규제를 해야 텐데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여러 공유 게시판들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막 난무하게 되잖아요. 공급자에 대한 어떤 그 법적, 제도적 처벌 강화를 하는 것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처단하는 어떤 방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육, 이런 지식과 관련된 영역들을 학습시켜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이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뭔지, 그리고 이 범죄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근데 디지털 분야로 좀 국한을 해주세요. 이상한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디지털 쪽만. 네, 감사합니다.